오늘은 고릴라 실험에 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사이먼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유명한 실험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여자 셋 흰색 티셔츠를 입고 농구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 셋도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자들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과제 질문을 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들의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운동에 주의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고릴라가 나타난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반 이상, 50% 이상은 못 봤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검은색 고릴라가 나오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나가면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 한 명도 없어지고 커튼 색깔도 주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의 집중을 어떤 대상이나 장면의 한 곳으로 집중하면 주의 집중을 받지 못한 다른 자극 대상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곧 눈뜬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무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 눈뜬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어떤 한 자극에만 주의 집중을 하면은 주의 집중을 받지 못한 다른 대상은 옆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지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고릴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사라지고 커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어떤 하나의 자극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 변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 혹은 부인의 불륜이 자녀를 망치고 가정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가족 구성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자극이 변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시어머니, 장모가 가정에 들어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며느리 혹은 딸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일을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들어와서 살면서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변화가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장모가 들어와서 살면서 시부모가 들어와서 살면서 아이들을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맙지만 너무 아들, 딸하고 친해서 사위, 며느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전체 가족이라는 체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장모님이 들어와서 살림을 해주시는데 사위가 너무 불편해서 사위가 따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죠. 일을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위, 며느리가 퇴근할 때는 공간을 떠나서 따로 부모님들은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한 가족 체계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며느리 혹은 사위가 굉장히 불안하고 부부 사이가 틈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또 엄마가 대학원 공부를 하거나 다른 장사, 가게, 직장을 나가서 너무 바빠서 한창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자녀한테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도 엄마 혹은 아빠가 눈뜬 장님으로 자녀의 이상 행동이 눈에 안 띄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서 엄마가 돈을 벌고 혹은 대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변화가 아이한테 주는 자극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러한 이상 행동은 아이의 미래를 엄청나게 망치고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할 때 다른 것을 많이 놓친다는 거, 또 고릴라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 환경, 시스템, 전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못 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각성하고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3차원적으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제3자가 볼 때는 또 어떻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전 동영상 얼라이브에서 그 난도는 그 시체를 먹는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그 행동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갖은 고생을 다해서 높은 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카네사는 산밖에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는 죽었어라 벌렁 들어놓습니다. 난도는 저 산 등성이에 눈이 녹아서 없는 걸 보면은 그 사이에는 계곡이 물이 있는 거야. 나는 살아서 돌아갈 거야. 신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혹은 이런 고통은 신의 우리한테 주는 커다란 어떤 교훈적인 거, 보물이 있을 거야 하고 난도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구조를 받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많이 응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엄마가 외국에 가서 혹은 아빠도 두 부부가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애들을 할머니 집에다 맡기고 갔다 오니까 아이가 말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가 아이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어요. 아이를 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아파트 장만하려고 나가서 돈을 벌어요. 아파트를 장만은 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꼭 외국에서 온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또 부부 사이도 깨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은 그 시기를 놓치면은 다른 때 아이가 커서 보상을 해도 전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특히 주의 집중을 하셔서 아이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이 실험에서 고릴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사라지고 커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화되는 거, 한 사람이 어떤 조직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전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가정 환경에서 부인은 꼭 부부 사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친정 부모, 특히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친정 아버지가 이 부부 관계에 들어와서 훈계를 하고 뭐 서약서를 받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부부 관계가 깨지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에 이혼하는 경우에 양가 부모들의 고릴라처럼 새로 등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그만 사무실 사업체라도 사장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비서실장도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투입을 해요. 그래서 사장 친구라고 폼을 재고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머지않아 전문성도 없는 그 고등학교 동창 사장 친구 때문에 그 사업체는 6개월 안에 그대로 망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커다란 식당을 해요. 근데 그 여사장 언니를 거기다가 새로 오게 했어요. 여사장 언니가 가난해서. 근데 여사장 언니는 8시에 출근하는 건데 10시에 출근하고 머리에 수건도 안 해서 머리카락이 음식에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여자 사장처럼 그 직원들을 훈계하려고 해요. 직원들 특히 비서실 주방장이 떠나요. 머지않아 식당이 망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경험한 예입니다. 어떤 노인들이 딸 사위랑 같이 살아요. 근데 자기 딸 자식이 이혼했다고 불쌍하다고 또 들어오게 살게 해요. 이혼한 딸 자식이 혼자 들어올 경우도 있고 손주 둘셋을 데리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물론 불쌍한 거 그 마음은 공감은 하지만 옆에는 딸 사위가 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혼한 처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위가 제일 힘들고 그 사위의 인생살이는 잘 안 풀립니다. 다 큰 어른들이 무슨 동물처럼 한 주택에서 우글우글 사는 거 아무런 창의성도 안 나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제대로 안 됩니다. 노인들의 이런 행동이 가정 전체에 미치는 변화, 또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 실험은 여러 번 보시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